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1단계 완료. 뉴욕 시장 하락하지만 비트코인 급여 받은 것 후회 없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 2022년 1월 25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1단계 완료.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모의 테스트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은 12월에 CBDC 모의 테스트 1단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YNA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모의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는 배포 및 발행과 같은 주권 디지털 통화의 기본 기능 중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CBDC 파일럿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경 간 송금, 소매 결제 및 오프라인 결제와 같은 실제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이어 오프라인 결제 등 다양한 기능 운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신기술 적용 여부를 2단계 테스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현재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2단계 금융기관 온보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2단계는 2022년 6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중앙은행은 공식 출시 및 상용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CBDC 테스트의 파일럿 단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일부 국가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1개국이 주권 디지털 통화를 개발 중이며 14개 국가만이 파일럿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를 준수하는 선두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중국이 현재 CBDC 게임의 선두에 있지만 많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는 그것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개발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뉴욕 시장 하락하지만 비트코인 급여 받은 것에 대해 후회 없다고 말한다.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50% 하락하는 동안 뉴욕 시장으로 재직 중인 애덤스는 첫 비트코인 급여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손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금요일 최고가인 41,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애덤스의 첫 임금의 15%가 날아가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락하는 가격에 비춰볼 때 CNN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23일에 얼마나 손해를 봤고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근 취임한 시장은 이 질문을 회피하면서 대신 비트코인 기술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S&P 500 투자와 비교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2018년과 다른 시기에 급격한 하락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목적은 뉴욕시가 기술에 개방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시에서 대량의 신기술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신흥시장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애덤스는 처음 3번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투기꾼들은 그가 금요일 명목 달러 기준으로 약 5,000달러를 잃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대략 32,333달러를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미국 노동부 법률로 인해 지불은 처음에 미국 달러의 법정화폐로 발행된 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디지털 통화로 변환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제스처는 빅애플의 유망한 신호이지만 뉴욕의 암호화폐 규정은 미국 기준에 대해 엄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는 금융센터가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암호화폐 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 이더리움은 처음 유명해진 이후로 스마트 계약 분야에서 선도적인 블록체인이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붐을 통해 이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패권을 놓고 이더리움과 계속해서 경쟁하는 이 두 가지 새로운 공간의 출현으로 빠른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쟁사의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에 비해 많은 성공을 거둔 한 가지 방법은 블록체인의 속도와 경제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해 수수료가 가장 높은 블록체인으로 남아있지만 코인베이스 분석가는 최고의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가 어떻게 계속해서 완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강조합니다. 이더리움 2.0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트먼트의 최근 보고서에서 거래소의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다른 블록체인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더리움 2.0은 프로젝트를 비운된 여러 번의 지연으로 인해 잠시 동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계속된다면 이더리움 2.0이 2022년에 출시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향상되어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더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 2.0이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나은 네트워크 성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대체 이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에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합병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 나은 처리량과 가스 요금이 제공하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현재 문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속도와 더 높은 가스 요금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의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따라서 네트워크 활동이 합병 후 증가한다면 기본 계층의 수수료가 실제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 합병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리량을 늘리고 가스 요금과 에너지 소비를 크게 낮추는 것이 업그레이드의 큰 부분이지만 네트워크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검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검증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생성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분석가는 이것이 거래소의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 수요 관점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